안녕하세요. 호주상의 1% 폴입니다. 오늘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상위 1%의 가장 솔직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굉장히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데 1년에 한 33만 불 정도의 수익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가를 하나 갖고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한 10년, 15년 안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부동산을 통해서 금전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첫 투자용 집을 사려고 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첫 투자용 집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구독자분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이 어느 지역에 사야 되냐, 브리즈번이냐 멜번이냐 시드니냐, 어느 지역에 사야 되고, 또 그거와 로케이션,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 사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버젯으로는 조금 멀리 가야 되는데 그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브리즈번이나 퍼스 이런 지역이라도 시내와 가까운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자, 첫 번째로 이걸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2014년부터 2054년까지 호주 각 지역별로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는 도표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시드니가 지금 2014년 그리고 현재 2020년에도 랭크 1이에요. 가장 사람이 많은데요. 이게 2023년을 지나서 2054년이 됐을 때는 멜번과 랭킹의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측측을 하고 있습니다. 2034년까지만 해도 지금 퍼퓰레이션 자체가 6.4 밀리언, 6.2 밀리언이라서 랭크와 상관이 없이 멜번이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증가를 하고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이제 속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시드니 같은 곳은 더 이상 이제 지역이 뻗어나갈 곳이 없다고 얘기들을 해요. 이제 아래로는 울릉공이 있고 위로는 뉴카슬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산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멜번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야로 되어 있는 도시의 그 지오그래픽한 이유 때문에 이제 멜번 같은 지역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는 이제 2.2 밀리언 정도가 됐고요. 2034년에는 3.3 밀리언, 그 다음에 54년에는 4.4 밀리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멜번 정도의 사이즈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34년 후 얘기긴 하지만, 브리즈번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브리즈번은 이제 펄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역전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측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퍼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3년에 마이닝 붐이 꺼지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65개월 동안 이제 부동산이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거의 6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마이닝 붐이 꺼지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많은 잡 로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 마이닝이 계속, 그 광산이 계속 하락만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라는 지역이 현재는 브리즈번보다는 작지만은 한때 호주 GST의 70% 이상이 다 WA에서 나왔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조심스럽게 2034년, 약 14년 후에는 브리즈번보다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퍼스가 지금 7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10년, 20년 후로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펄스에서 전성기 때와 비교해서 지금 27%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예측이 맞다면 10년 후에는 그러면 당연히 퍼스가 브리즈번보다 인구가 초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호바트, 그 다음에 다윈, 캔버라, 애들레이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호바트, 다윈, 캔버라는 특수한 이제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호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지난 한 5년 동안 호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이제 도시인데요. 이게 호바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만에 찾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호바트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굿럭, 웰던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15년, 20년 동안은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호바트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윈도 같은 이유예요. 다윈도 실질적으로 투어리즘 외에는 사실 딱히 볼 게 없거든요. 한 가지 인더스트리에 올인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높낮이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골드코스트도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자,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캔버라에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정치가들이죠. 정치가가 갖고 있는 땅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확 오르지도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캔버라는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질 수도 계획을 할 수도 없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캔버라는 렌탈 수익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 또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도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높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반대로 굉장히 높은 어떤 이코티를, 그러니까 그 집 밸류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곳이에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애들레이드는 5위예요. 그 이유는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테디한 프로퍼티 마켓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스테디하는 게 뭐냐면은 확 오르지도 않고 확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시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애들레이드도 지역에 따라서 20% 30% 지난 10년 동안 오른 곳도 분명히 있고요. 그와 반대로 뭐 20년 동안 단 1%도 안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밀리언 정도 또는 1밀리언에서 2밀리언 정도를 투자를 하셔서 괜찮은 지역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일 없이 꾸준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드니, 멜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등 투자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투자를 하려고 30km, 40km, 50 시내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면은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와 가까운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트래픽 잼은 늘어날 것이고 시티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시티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드니, 멜번을 투자를 한다? 가장 좋고요. 만약에 집을 산다 근데 내 버젯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브리즈번과 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곳인데요,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년 한 5년 정도 전에 한번 붐이 왔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브리즈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날 때마다 이제 전반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돈이 그 기반 시설을 고치는 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브리즈번은 항상 그런 고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브리즈번이 한번 전체적인 붐이 올 때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브리즈번과 퍼스 그리고 애들레이드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보고 있는 시점과 그다음 계획하고 있는 어떤 투자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다음에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렌탈 일드, 안정적인 렌탈 일드를 원하실 때는 어느 지역보다 추천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 그 렌탈 일드라고 하죠. 집값 대비 렌트비 그 레이시오가 가장 높은 곳이 캔버라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캔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전략.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33만 불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돈을 잘 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두말할 거 없이 절세 위주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새 건물, 새 하우스를 사셔가지고요, 디프리에이션 각 집마다 10,000불, 15,000불씩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어떤 프리덤을 얻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을 보지 마시고 당장을 네게티브 기어링이 나더라도 세금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위주의 투자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33만 불을 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요, 실질적으로 위클리 3,880불, 애뉴얼리 19만 불, 그냥 쉽게 20만 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3만 불은 텍스로 나갑니다. 예, 13만 불은 텍스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13만 불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게 되면 GST도 내고 이거는 인컴 텍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인 소득 인컴 텍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컴퍼니가 아니라 솔 트레이더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고스란히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솔 트레이더로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컴퍼니로 해서 GST 떨구시고 그다음에 세금 최대한 아끼세요. 그리고 나서는 네게티브 기어링과 새 집을 사셔가지고 디프리시에이션으로 감가상각으로 세금을 절세를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슈퍼애니메이션이 매년 3만 1,000불 정도가 쌓여요. 이렇게 10년을 유지한다고 하시면 벌써 30만 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10년 15년 후에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년 후에 10년 15년 후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렛 레이스라 그러죠. 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사는 그런 삶에서 탈출을 하기 원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개 정도를 매년 하나씩 사시는 거를 계획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10개의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10개의 집이 10년 동안 밸류가 계속 올라가서 10년 후에 5개의 집을 팔아서 나머지 5개의 집을 갚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다는 못 갚고 한 50%를 갚았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한번 세워봤어요. 물론 이 중에서 좀 덜 갚은 것도 있고 더 갚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0%로 하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세금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쉽게 50%를 갚았고 5개 집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 리페이먼트, 이제 이 35만 불의 하우스 론을 내는 걸 5%로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낮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5%로 잡아봤고요. 인트레스트 온리로만 갚았을 때 336불을 매주 은행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를 주에 750불로 잡아봤어요. 이거 높게 잡은 것도 아니고요. 낮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치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위클리 넷 프로핏 총 인컴이 414불이에요. 그래서 5개가 있을 때 주에 2,070불이 정도가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카운슬 레이트라든가 이제 뭐 워터 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를 하셔야겠죠. 랜드 텍스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까지는 계산을 제가 하지 않았고요. 주에 한 2,000불 정도가 남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것저것 다 떨구고 나면 뭐 한 1,500불이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모으셨던 10년, 15년 동안 모으셨던 이제 연금을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오래된 집 한 채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집을 두세 채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같은 구독자분의 질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 한 채, 좋은 지역, 블루칩 에어리아의 오래된 집 한 채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게 블루칩 에어리아 투락, 이제 멜번 투락인데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5 정도에 샀던 집이 지금 2019년이죠. 2019년 뭐 한 9년 정도, 8년 정도 지냈을 때 얼마 정도인가요? 4. 뭐 한 3 정도 되네요.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2017년 시드니 멜번이 엄청 올랐을 때는 2배 정도가 갔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020년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2배 갑니다. 그러면 10년, 12년 동안 2밀리언을 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블루칩 에어리아에 사게 되는 가장 좋은 점이죠. 근데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허들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렌탈 일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루칩 에어리아, 예를 들어서 투락에 여러분이 집을 사신다면은 4.5 밀리언이 있어야 돼요. 4.5 밀리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렌트로 했을 때는 주에 1,150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렌탈 일드가 무슨 말이냐면은 집 비용 대비 렌트비 수익입니다. 그게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약 5%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모기지를 못 갚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요새는 좀 이자 비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자 비율이 다시 5%로 올라간다고 하면 못 갚아요. 못 갚게 되고 본인의 돈이 무지하게 오래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뭐 매달 거의 뭐 한 4,000불씩 본인 돈을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년, 12년이 되면은 2밀리언을 버시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딜일 수가 있어요. 이게 블루칩 에어리아의 가장 큰 장단점이에요. 버티면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버티기가 힘들다. 쉽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새 지역, 새 집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빅토리아 지역의 포인트 쿡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개발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죠. 가격이 어땠을까요? 뭐 한 40만 불 초중반대였어요. 그리고 2019년 어떨까요? 60만 불 초중반대예요. 결국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뭐 2배 좀 오르긴 했죠. 그래도 한 20만 불 정도 올랐는데 뭐 2배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멜번의 또 뭐 프랭스톤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이게 호주는 호주 사람들 특성상 어떤 새로운 지역이 생기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기까지 제가 봤을 때 최소 15년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20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 지역의 2배가 오를 때까지. 물론 이제 2017년, 18년 이제 시드니와 이제 멜번 지역이 폭등을 했을 때는 그 룰을 깨고 수혜를 본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측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64만 불로 집을 샀을 때 렌트를 400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렌탈 일드가 기본적으로 아까 4밀리언이었는데 1000불 받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뭐 한 3점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지하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 네, 그 얘기입니다. 결국 확 오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유지가 어렵지도 않고 렌트로 어느 정도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를 사서 5개를 팔았을 때 렌탈 일드가 좋기 때문에 렌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낫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블루칩 지역에 오래된 집 한 채 또는 새 지역에 두세 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더 디테일한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구독자분이세요. 연봉이 작습니다. 멜번의 다른 지역을 추천을 해주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 한 6만 불 정도가 되시는데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한 8만 불 이상 모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모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비디오를 보셨다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20년 후 딱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남은 게 별로 없으신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첫 번째, 연봉을 올려야 됩니다. 자, 달에 10,000불 목표를 잡고 달에 10,000불, 세금 공제 후 10,000불입니다. 연봉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연봉을 받고 10,000불이 넘으려면은 한 18만 불 정도의 연봉이 되셔야 돼요. 20만 불까지는 안 되셔도 되는데 한 15에서 18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구독자분께서 이게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절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과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을 뭐 단 5,000불이라도 올리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스스로 배우고 노력을 해서 본인의 연봉이 높아질 수 있게 그 회사 내 또는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헤드헌팅을 당할 수 있게 본인의 부가가치를 높여야겠죠. 자,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내가 가장 적은 시간과 적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 달만 고민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혼자 공부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한 달 동안만 고민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장담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서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버세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저의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즈번하고 퍼스 지역 제가 추천합니다. 자,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브리즈번하고 퍼스 지역은 아직까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6만 불 정도 버시고 8만 불 정도 모으셨으면 앞으로 한 15만 불 정도까지만 모으시면 충분히 한 50만 불에서 70만 불 선에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즈번하고 퍼스 지역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퍼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와 같이 65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퍼스 지역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인구 증가율 이거 허투루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가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만큼의 효과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효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퍼스 지역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퍼스에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시티 10km 방면 안에 좀 허름하더라도 집이 어느 정도 크고 땅이 좀 큰 곳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브리즈번에
한 10km, 15km 안에 저기 집 붙어있는 집, 그 듀플리케이티드 된 집 말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말고요. 땅이 어느 정도 있는 집, 500스퀘어는 넘어가는 집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봐 드렸고요. 제 조언이기 때문에 맹신은 하지 마시고 너 혼자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가족과 함께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자, 가족과 함께 투자를 하는 거 좋아요. 아니면 뭐 친구와 또는 부부와 함께 투자를 하는 게 왜 좋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이 6만 불을 버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같이 조인을 하시는 분이 6만 불을 버신다고 하면 그 두 분이 합쳐서 12만 불의 구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처음에 모아야 되는 돈도 둘이서 같이 모으니까 수월할 거고요. 단점이 있어요. 집이 빚이 둘 다 잡혀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집은 70만 불 집이에요. 근데 20만 불을 디파짓을 내서 50만 불의 론이 현재 있는 집이죠. 그럼 둘이서 샀으니까 당연히 25만 불 빚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50만 불, 50만 불 생겨요. 이게 실질적으로 50만 불이 돼서 100만 불의 빚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그 다음 후에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원하실 때, 은행이 봤을 때는 50만 불 집이 아무리 두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다른 한 명이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둘이서 아무리 같이 리페이먼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다음 집을 살 때 렌더는 이미 50만 불의 빚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집을 그냥 한두 채 사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집도 같이 이렇게 해서 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구독자분처럼 뭐 3개, 뭐 5개, 10개 사실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가족도 싸우고 멀어질 수 있어요. 아직은 어리시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지만, 두 분 다 따로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와이프도 생기고 또 남편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이 두 구독자분들과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매년 집을 사요. 한두 채씩 사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년 제가 사는 집들을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2명 또는 10명 또는 20명에서 같이 산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프 더 플랜 아파트를, 오프 더 플랜으로 돼 있는 땅을,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살 때 20명이 같이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고 바게닝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아직은 제가 구독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꿈이 그거예요. 같이 유튜브를 보시는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이, 부자 DNA가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구매를 하면 공동구매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장판을 하나 살 때도 공동구매를 하면 그 가격을 깎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집을 사는데 그걸 못 깎을까요?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나름대로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를 믿고 제가 사는 집을 같이 사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이득을 볼 수 있고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